서울 잠실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 건설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지나는 충북과 경기 지역 7개 시군이 모여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한 마무리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보디워시 세정력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10배 넘게 났지만 값이 싸다고 세정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서울 잠실에서부터 청주공항과 오송까지 연결되는 광역 급행철도 건설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JTX로 불리는 이 노선은 경기도와 충북의 7개 시군을 지나는데요. 해당 시장 군수들이 청주공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JTX,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을 출발해 오송까지 134km의 복선 전철을 놓는 사업입니다. 성남, 광주, 용인, 화성, 안성, 진천, 청주에 13개 정거장을 놓는 안이 그려지고 있는데 충북 혁신도시와 청주공항도 포함됩니다. 총 사업비 9조 원을 민간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혼합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현대건설이 민자사업 최초 제안서를 국토부에 낸 데 이어 지난달부터 민자 적격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 JTX 노선이 지나는 7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진천군의 주도로 청주공항에 모였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교통물류의 대전환과 광역 경제권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470만 우리 중부권 시민들의 염원이자 우리 중부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선을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이 형성돼 있다는 점도 7개 시군이 손을 잡는 큰 이유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360억을 투자하는 용인 국가산단, 성남 팹리스,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 화성과 청주의 클러스터가 철길로 연결되는 겁니다. 중부권 광역 급행철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기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CTX, 청주공항, 보은, 김천, 내륙철도와도 연결돼 청주공항의 비약적인 성장도 기대됩니다. 최초로 이 노선을 제안했던 진천구는 7개 시군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첫 관문인 민자 적격성 조사를 조기에 통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와 정치권 또한 KDI 등 연구단체에 지속적으로 건의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 사업자 선정 등 여러 과제들이 원만하게 실행된다는 전제하에 JTX의 개통 목표 시점은 2036년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해외 출장에 앞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김 지사가 지난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일본 출장을 떠나던 날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 김영환 지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 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올해 들어 10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캄보디아에서 납치나 감금이 의심되는 실종 신고는 모두 1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청주에 사는 50대 형과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해당 남성이 같은 달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처럼 최근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게 감금됐다, 감금당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전국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취업 사기에 속아 범죄 조직에 연루됐다는 한 남성의 가족을 이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이성에게 사기를 일삼는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A씨의 가족.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사건 소식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구속되어 있지만 살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지난해 말 일하면서 여행이 가능하다는 태국 여행사 아르바이트 공고를 접한 A씨는 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캄보디아로 끌려가 하루 14시간씩 무임금으로 로맨스 스캠 유인책 역할을 했습니다. 이성적 관심을 유도해 피해자에게 괜찮아? 잘 보여?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카톡해. 영상통화의 여자인 척 남자들과 채팅하는 채터 역할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보이팻 근처에서 이제 여권 뺏기고 아침 7시 일어나면 컴퓨터 이런 데서 중국 정책이 내리는 지시하에 또 한국인 정책이 그걸 감시하고 있는 하에 시나리오대로 A씨는 수차례 폭행을 목격했고 신고하면 마약 사범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높이가 한 3-4m 이상이고 무장한 미얀마 군인이라고 들었고 다수의 중국인들, 조선족들, 그다음 전기 충격기 보는 앞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소각장도 있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유기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A씨처럼 돈을 정상적으로 벌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해 국외로 갔다가 감금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남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갔던 20대 남녀 2명이 감금됐다. 1,600만 원 상당 코인을 지불하고 약 열흘 만에 풀려났다는 진정이 접수됐고 지난 7월에도 카지노 회사라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한 20대가 범죄 조직에 붙잡혔다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간신히 탈출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캄보디아에 간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는 올해 경남에서만 11건. 신고는 간혹 가다가 들어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신고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연락이 안 되면 그런 부분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접수가 되면은 바로 국제 공조 요청을 해요. 이 중 4명은 소재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입시는 수험생이 늘고 또 수시 최저 등급 맞추기도 어려워져서 더욱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제 치러진 마지막 모의고사는 그래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자신의 위치와 등급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 집중할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때 기준이 됩니다. 전국 단위의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다 보니 자신의 위치 파악이 상대적으로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수능 충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이 더욱더 용이합니다. 남은 한 달 새로운 공부를 하기보다 전략을 세우고 실전 감각을 익히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리듬도 수능 시간표에 맞춰 유지해야 합니다. 충북교육청도 과목별 전략을 분석하는 등 수험생 지원을 수능 실전 대비에 맞춰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긴장해 실수하지 않도록 수능 관련 유의사항 동영상과 부착물을 다음 주부터 도내 고등학교에 배부합니다. 긴장을 하거나 그래서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유발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게 해서 수능 시험장 점검도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도내 수능 시험장은 올해 35곳으로 청주와 음성 각각 1곳씩 지난해보다 2곳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황금 대지에 태어난 수험생이 증가한 데다 이과 학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사탐론의 영향으로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만큼 흔들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막판 관리에 수험생들의 집중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 도립파크 골프장의 운영 근거가 될 조례안과 민간 위탁 동의안이 어제 충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충청북도는 오는 31일 도립파크 골프장 임시 개장식을 열고 연말까지 임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말 3차 추경 예산안에 올릴 계획입니다. 청주시 가덕면 옛 충북자치연수원 건물을 복합문화시설로 바꾸려는 사업에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려는 복합문화시설의 명칭과 내용이 모두 명확하지 않다며 관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보류했습니다. 행문위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지역작가 지원이 부족했고 시공을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하려는 계획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보디워시 제품들의 세정력을 평가해봤습니다. 그 결과 피부에 쌓인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성능에서 제품 사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특히 제품 가격은 10배 넘게 차이가 나도 가격이 싸다고 세정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동안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보디워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제품의 세정력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시험 결과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세정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부에 미세먼지 모사체를 바른 후 세정 전후 제거 정도를 평가했더니 6개 우수 제품은 세정 후 먼지가 말끔히 제거된 반면 4개 제품은 잔여물이 조금 남아 양호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안전성 평가에선 중금속과 보존제 등 전 제품 모두 적합했습니다. 다만 제품 용기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 가운데 0.01% 초과 함유 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누락한 뉴트로지나 제품에는 개선이 권고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함량에 따라 그 명칭을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부틸페닐 메틸 프로피오나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제품 가격은 100ml당 최소 764원에서 9,900원까지 13.3배 차이가 났는데 가장 싼 제품과 비싼 제품의 피지와 미세먼지 세정력이 모두 우수로 평가돼 가격과 세정력이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세정력이 우수한 가성비 제품으로는 꽃을 든 남자와 도부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제품 용기에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했고 용기와 마개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7개에 달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 8월 증평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이달 안에 마무리됩니다. 증평구는 최근 누수 사태가 발생한 하천 주변에 신규 관로를 매설하고 상수도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에 누수된 기존 관로 보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임시 배관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증평구는 이번 복선화 사업으로 증평읍 일원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지난 8월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칠금동 구간을 긴급 정비합니다. 충주시는 예비비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다음 달까지 노후 하수관로 400m를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당초 정비 사업을 내년에 국비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우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이 구간 인도에서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구멍에 빠져 다쳤습니다.
선거 국민에게 추석 선물을 돌려 무리를 빚은 이대호 영동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군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군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불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계를 냈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청북도 선관위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 원 상당의 김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 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해당 선거구민들은 모두 선물을 반환했습니다. 출소한 뒤에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2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22살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5일 새벽 지인과 통화하는 상대 남성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러내 폭행했고 지난 8월과 9월에도 일면식이 없는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동종전과로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며 이후에도 12건의 폭행 범죄를 저질러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오늘부터 토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충청북도는 보상 면적 203만 제곱미터 980명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협의 보상을 추진하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8천억 원이 투입될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서충주 신도시와 연계한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증평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쏟아졌던 청주 지역 축사가 정비됩니다. 청주시는 증평과 인접한 북이면 금대 1위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123억 원을 들여 축사 3곳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복합 문화체육시설과 마을공원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한편 같은 사업에 선정된 증평구는 30년째 방치된 윤모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를 체육시설과 다목적 광장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경제활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천시는 일반 시민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인 지난 10일부터 신청일까지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또 영주권자와 고려인 동포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괴산 산막이 옛길과 연결되는 소수면 서루산에 괴산군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합니다. 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산책로, 사계절 온수풀 등이 조성되며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친환경 난방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괴산군은 92억 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6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청주에서 다양한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세종대왕과 초정리학축제가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내수 초정행궁 일원에서 진행되며 같은 기간 청주 오스코에서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K전통시장 페어가 열립니다. 또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청주 오스코에서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가 24일부터 이틀 동안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는 미식주 페스타가 각각 열립니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충북 지역 쌀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조사를 통해 충북의 올해 쌀 생산량이 17만 1,688톤으로 지난해보다 4,681톤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벼 재배 면적 감소와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1,000톤 줄어든 357만 3천여 톤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